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과 개인의 동반 매도에 2,350선으로 후퇴했습니다. 3일 연속 하락세로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됐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의 아파트값이 1년 5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에 따라 강남권 등 11개구가 투기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가격이 내림세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 들어 우리나라의 반도체 부분 무역수지 흑자가 지난해 전체 흑자 규모를 벌써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무역 흑자의 거의 절반을 메모리 반도체 부분이 차지하면서 무역수지 편중이 심각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소재인 코발트 가격 급등에 이어 전기모터의 핵심 소재인 네오디뮴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잇따른 가격 상승이 전기차 시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8.92포인트 내린 2359.47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2.83포인트 하락한 640.04로 장을 마쳤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간 홀로 4,300억 원 가까운 순매수, 반면 외국인과 개인 동반 순매도로 지수 하락 경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순매수, 반면 기간 홀로 순매도합니다. 평택촌돔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벌써 목요일 저녁입니다. 정말 일주일이 빠르게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은데,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하루하루 시작을 좀 탄탄하게 대응하시고, 그리고 하루의 시작을 잘 대응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저녁 9시, 지금부터요, 10시까지 1시간 동안 정홍 대표님의 특별한 시장 분석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방송 전후로 그리고 또 방송 중에도 계속해서 받고 있으니까요. 샵 0082번으로 자세한 상담 남겨주시면 대표님이 직접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갈수록 정말 시장에 대한 분석도 궁금해 하실 거고요.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 일요일 저녁 무료 방송도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샘플러스 들어오셔서 9시에서 10시까지 일요일 저녁입니다. 1시간 동안 샘플러스 통해서 무료 방송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꼭 활용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집에서 이제 TV로 저희 방송을 시청하지 못하시는 분들 바깥에서도 시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방송 보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 들어가셔서 서울경제TV 꾹 눌러주시면은 검색한 후에 들어오시면 바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도 잘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시 참고만 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오늘도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고지할 내용도 전해드렸고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이죠. 정홍 대표님을 지금 화면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오늘은 이렇게 또 명찰을 아주 예쁘게 또 찾아주셨는데 잘 보이는 것 같아요. 대표님 어제 시장 좀 많이 빠졌는데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리스크에 비해서 지수가 잘 버텨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오늘 시장 크게 불만은 없어요. 제가 어제 코스피 전망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나면 양봉 가능성이 있다는데 사실 오늘 코스피가 시가가 마이너스 7포인트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양봉 나오기 좀 어려웠겠죠. 하지만 아래 꼬리가 길게 달렸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북한 리스크에 비해서는 상당히 견조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좀 문제 없는 흐름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잠시 후에 더욱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시장 오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대표님이 한 줄로 어떻게 정리를 해주셨을까요? 오늘장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단기 저점 완성, 이제는 종목 선택이 승부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단기 저점이 완성이 됐고 이런 시장 안에서는 정말 종목으로 승부를 봐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대표님 항상 뭐 종목은 중요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종목 선택이 승부수다라는 그런 비장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의 한마디 풀어주실까요? 네, 보통 상승 추세일 때는 단기 고점이 언제냐 이걸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단기 고점에서 그때부터 이제 살짝 조정받는다 그런 의미거든요. 반대로 지수가 하락 추세일 때는 단기 저점이 중요합니다. 왜? 그때부터 살짝 반등이 나온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상승 추세에서는 단기 고점이 언제냐, 하락 추세에서는 단기 저점이 언제냐 이제 그런 측면인데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단기 저점은 기록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에 기본적인 전제가 있죠. 하락 추세는 지속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종목 선택 승부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포인트는 그거예요. 지수 그냥, 대충 좋아서, 그냥 아무거나 잡아서 그냥 버티면, 10%든 20%든 올라가는 이런 상황은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수가 여기서 뭐 얼마나 더 빠질지 아니면 반등이 얼마나 더 강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종목을 정말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올라갈 때야 뭐 대부분 다 올라가겠지만 지수가 하락하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이걸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미 일주일 전부터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네, 지금부터가 진검승부다. 네, 진짜와 가짜가 가려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바로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오늘 정독투자교육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 방송을 계속 보셨던 분들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고요. 아마 이제는 뭐 암기할 정도일 겁니다. 근데 처음 보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평택촌놈의 차트 이론입니다. 예,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건 저의 이론입니다. 저는 투자 판단할 때 어떻게 하느냐? 61선하고 120선을 비교합니다. 이거는 지수든 종목이든 똑같아요. 그래서 61선이 121선보다 높으면 상승 추세, 낮으면 하락 추세다. 좀 이렇게 판단합니다. 두 번째, 매수 가격을 우리가 이제 포착할 때 상승 추세에서는 눌림목을 어떻게 보느냐? 보통 21선 아래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61선이 121선보다 높은 상승 추세일 때 21선 아래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매수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계속 더 하락한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61선 위나 121선 아래에서 보통 매수합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요. 투자를 10년 하신 분들도 그걸 몰라요. 제가 이제 그 개인 투자자에게 묻습니다. 지금 님께서 보유하신 종목의 추세가 상승입니까? 하락입니까?로 몰라요. 그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주식 전문가들조차도 몰라요. 그저 보조지표 띄워놓고 지금은 중간지대다. 지금은 상승 트렌드다. 하락 트렌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 다른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보조지표 갖고도 예를 들어서 설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이동평균선은 설정을 하고 말고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객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갖고 판단을 내린 거고요. 매수 가격 같은 경우 보통 21선 아래에서 매수하는 게 가장 좋은 패턴이고요. 만약에 21선 이탈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61선 위나 120선 아래에서 잡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실전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2017년 8월 10일, 바로 오늘이죠. 코나이가 드디어 21개월 만에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거 좀 설명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2017년 8월 10일 역시 오늘입니다. 코스닥이 120선 아래에서 제가 오늘 매수 사인을 냈거든요. 바로 그 점을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잠깐 보시면은요. 지금 이게 코스피 지수예요. 코스피 지수인데 제가 그랬죠. 요 파란색 61선이
빨간색 120선 돌파한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상승 추세. 이때부터 상승 추세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검은색 21선 아래에서 이게 눌림목 매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종목으로 환산할 때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럼 이걸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코나이하고 코스닥 지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코나이를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자, 코나이 같은 경우는 이제 놀라운 게 뭐냐면요. 한번 보세요. 참 이게 엄청납니다. 2015년이죠. 11월에 이때 하락 추세로 전환된 겁니다.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61선이 120선을 깼어요. 네, 하락 추세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려 21개월이 지났죠. 계속해서 하락 추세였거든요. 한번 보세요. 지금 보시면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아래잖아요. 그리고 최근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계속 아래죠. 아래인데 드디어 오늘 상승 추세로 전환됐습니다. 61선이 높아요. 그래서 이게 이 기준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코스닥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보시면 제가 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상승 추세일 때는 21선 아래에서 매수한다.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닐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61선 깨지기 전이나 120선 깨지고 나서 매수한다. 이렇게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지난번에도 어떻습니까? 7월 초중순이었죠? 파란색 61선 깨지기 직전에 반등 나왔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때 매수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 61선과 120선 사이에서 매수하면 안 된다.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방송 처음 보신 분들, 최근에 보신 분들은 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오늘 특별히 말씀드렸는데요. 어쨌든 이 기본적인 메커니즘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유동성 장세는 끝났다라는 그런 말씀이세요. 하락장에서도 오르는 종목이 정말 그 종목 가지고 진권 승부를 할 만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잠시 후에 종목 분석도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한마디 정리를 해봤고요. 이어서 양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정리해보도록 하죠. 자, 대표님, 양시장 모두 하락을 했는데 수급적으로는 좀 엇갈렸습니다.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정리 도와주실까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매도와 삼성전자 하락으로 당연히 안 좋았는데요. 기간 순매수 덕분에 그나마 하락이 축소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은 이제 121선 이탈 후에 이제 하락이 축소가 됐는데 강력한 하방 경직성을 확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먼저 코스피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어떻습니까? 오늘 어떻습니까? 확실하게 내려가긴 했어요. 여전히 8포인트 하락을 해줬는데 아랫꼬리가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기간에서 매수가 안 들어왔더라면 아주 험악했겠죠. 그래서 보통 지수가 하락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걸 포인트로 보세요. 외국인이나 기관이 양쪽에서 매도하느냐 한쪽에서 매도하느냐 이걸 보세요. 양쪽에서 매도하면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날 정말 박살이 났을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외국인 매도하지만 기관이 매수하니까 어쨌든 지지가 된다는 거죠. 이건 무슨 시그널이냐? 제가 이미 한 12월 전에 말했죠. 2017년 전체로 봤을 때 외국인들은 아직까지 매도할 물량이 많고 기관은 아직까지 매수할 물량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가더라도 천천히 내려간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오늘도 그렇지만 특히 수요일, 화요일 북한은 변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많이 안 내려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속도가 좀 약간 느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코스닥 같은 경우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오늘 코스닥에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어떤 게 놀랍냐? 코스닥은 일단 오늘 120선을 이탈하고 끝나긴 했지만 120선을 확실하게 이탈했다가 어쨌든 상당히 강한 반등이 나타나주면서 하방 경직성을 확보해줬는데요. 이걸 분봉으로 보겠습니다. 자, 분봉 보세요. 분봉을 보시면 오늘 놀랍게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저점을 찍었다는 게 이게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 코스피 잠깐 보겠습니다. 코스피 보시면은요, 코스피는 언제 저점을 찍었죠? 네. 코스피는 12시 때죠. 그러니까 오후잖아요. 굉장한 차이죠. 그러니까, 저점은 빠를수록 좋고, 고점은 느릴수록 좋은 겁니다. 이게, 차트 분석의 기본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코스피는 오후에 찍었고, 코스닥은 오전에 찍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상대적으로 하방 경직성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오늘 플러스 5% 이상 상승 종목은 사실 28개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지금 추세에서는 당연한 거고요. 다음 주에 흐름이 정말 중요하니까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기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최저점이 2339.06포인트였고요. 코스닥은 635.06포인트.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시간대별로 좀 다른 흐름을 보였었는데, 자, 이 흐름과 함께 전반적인 시장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내일장의 전망도 알아봐야 될 텐데요. 벌써 금요일이고요. 내일은 종목 쿨링 시간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 대표님, 내일 금요일인데 일주일의 마무리 내일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볼 때는 코스피는 이제 약한 반등과 하락이 좀 반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지지를 시도하긴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추세는 잘해야 행보 아니면 하락할 겁니다. 무슨 얘기냐? 내일 하루 뭐 오전장이 되든 종가가 되든 반등 시도는 분명히 나옵니다. 나오는데 추세는 좀 더 밀릴 것이다. 왜? 제가 7월 중순부터 했던 얘기 있었죠. 역디커플링이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사실 코스피가 상당히 좋았을 때 코스닥은 좀 약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반대가 될 거다. 그런데 그게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8월이 될 거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약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될 거고요. 코스닥은 내일 상승 전환 한번 해줄 겁니다. 확실하게 해주는데 결국 이제 120선을 강력하게 지지하느냐 이탈하느냐 이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전달할 포인트는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단기적으로 반등이 뭐 나오거나 말거나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어쨌든 코스피는 속도가 문제지 조금씩 더 내려간다 이 얘기고요. 코스닥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안 빠질 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코스피가 내려갈 때 코스닥은 횡보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수보다는 어쨌든 앞으로 종목에 더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장의 전망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 지수보다는 종목에 더욱더 집중을 해보자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의 정리와 내일장의 전망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통해서 이슈들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종목 이슈 공시 분석 사항인데요. 먼저 첫 번째 이슈는 카카오가 올라왔습니다. 2분기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이 실적에 대한 내용은요, 전년 대비 매출이 24% 증가한 내용을 공시했습니다. 다음 이슈는 삼성증권입니다. 발행 어음 사업인가 심사 보류에 대한 공시가 떴는데 이 투자은행 사업과 차질이 좀 우려된다라는 그런 이슈가 올라왔네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2분기 실적이 호조로 나오면서 이런 긍정적인 흐름에 대한 이슈를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은 10만 8,500원의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대표님, 카카오는 코스피로 이전한 지 별로 되지 않았는데 오늘 코스피는 내렸지만 카카오 보합권에서 선방을 좀 해줬네요. 어떻게 분석하세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2만 원대에서 최근에 밀린 겁니다.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반등이 좀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자는 계속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만 미보유자는 지금 들어가긴 좀 애매하니까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8월 1일 최고가 12만 4,500원에서 현재 10만 원대로 밀린 가격대지만 보유자에 대해서는 고점에서 밀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반등이 기대된다. 보유자 보유 의견 주셨고 미보유자는 관망에 대한 의견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삼성증권이 올라왔는데요. 이런 소식도 있고 오늘 4% 가까이 빠지면서 37,300원 기록합니다. 자, 대표님, 증권주 같은 경우엔 지수 잘 갔을 때 잘 갔던 종목이었잖아요. 어떻게 분석하세요? 네, 증권주 같은 경우에도 가치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현재 관점에서 보유자는 중립, 미보유자는 관망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보유자 입장에서 번지잔이 좀 아쉽고 보유자잔이 좀 약간 불안한 구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중립 무슨 얘기냐? 하루 정도 더 보시고 판단해달라 이런 얘기겠고요. 미보유자는 관망이 좋습니다. 왜? 지금 이거보다 더 좋은 증권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증권을 잡지 말고 다른 증권주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많이 급락을 해줬어요. 근데 오늘 묘하게도 한번 보세요. 121선을 장중에 이탈했다가 종가 기준으로는 지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만약에 내일 지수가 뭐 엄청나게 폭락하지 않는 한 웬만하면 지지가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지수가 지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120선을 강력하게 깬다. 그럼 던지는 게 낫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버텨진다. 그럼 조금 더 홀딩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지수 연동되는 그런 흐름 보여줬는데 보유자에 대해서는 중립 의견 주셨습니다. 하루 정도에 더욱더 보면서 이후 결정하자라는 그런 말씀이시고 또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관망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이슈 카카오와 삼성증권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종목들 본격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우량주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우량주입니다. 오늘의 우량주는 LG전자가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의 우량주는요, LG전자입니다. 이전에 사례 분석 시간 또는 우량주 시간을 통해서도 항상 말씀을 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 자, 오늘 코스피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LG전자 3% 넘는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73,700원인데, 대표님이 하실 이야기가 많을 것 같아요. 자, 대표님, LG전자 오늘의 우량주 선택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네, 제가 3월 하순부터 그동안 이 방송을 계속 하면서 사실 추천주를 거의 안 드렸잖아요. 근데, 말은 추천 종목, 사례라고 했지만 사실상 추천주나 다름없는 주식을 준 게 바로 LG전자였습니다. 아주 공개적으로 추천했습니다. 왜? 우량주기 때문에 그래요. 개별주 같은 경우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자제를 했었는데요. 어쨌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20% 정도 반등은 가능하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유자는 지금 던질 이유가 없어요. 지금 어쨌든 매수 가격대에 10%가 넘었거든요. 사실 10%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수 하락기에 반등했다는 거죠. 그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보유자는 근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지금 따라잡기 늦었죠. 저는 더 간다고는 생각하지만 지금은 관망해달라 설명드리겠고요.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 방송을 처음 보신 분들은 아마 충격적일 거예요. 이게 진짜인가 할 겁니다. 진짜입니다. 저는 이 종목을 바로 이 구간에서 매수시켰습니다. 제가 오늘 그 방송 초반에 그 차트 이론 얘기했었잖아요. 상승 추세인 종목은 검은색 21선 아래에서 매수시킨다. 근데 그때 안 시키고요. 그 다음에 계속 내려가면은 61선 위나 121선 아래에서 매수시킨다. 역시 이거 저의 이론입니다. 그런데 안 시켰어요. 그리고 이 동그라미 구간에서 이틀 연속 추천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게 올라갔는데 정말 이 묘미가 뭐냐. 지수하고 반대로 갔다는 겁니다. 잠깐 코스피 보시겠습니다. 자, 코스피 잠깐 보시겠는데요.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코스피는 보시다시피 7월 하순부터 오늘까지도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자, 이번에 LG전자 볼까요? 어떻습니까? 반대로 이거는 7월 하순에 저점 찍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내려올 때 올라가는 우량주 확률상 굉장히 희박합니다. 지수가 내려갈 때 올라가는 계획을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아마도 서울경제TV 시청자분들이 많이 매수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20%까지 한번 노려보시고요. 보유자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밀린다. 만약에 밀리면 본점 매도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강력 홀딩해달라. 이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LG전자 정말 추천 종목으로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아직도 올라갈 그런 여력은 남아 있지만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지금 관망에 대한 의견 주셨고 보유자는 20%에 대한 목표가를 설정 다시 도와드렸으니까요.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우량주는 LG전자 만나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개별주와 테마주도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할게요. 네, 오늘의 개별주와 테마주는 바로 메타바이오메드가 올라왔습니다. 메타바이오메드도 오늘 지수 대비, 시장 대비해서 강한 탄력을 보여줬어요. 8% 가까운 상승세고 거기에 최근에 8월 3일에 최저가 3,300원이었는데 오늘 윗골이 달면서 3,680원 마감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우량주와 이 개별주도 모두 지수 대비해서 선방한 종목들이네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좀 탄력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방 지지력이 엄청났었는데요. 근데 그 등락이 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자는 매도하시고 미보유자는 최소한 21선 이하에서 매수하자 설명드리는데요.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최근에 이 종목의 트렌드입니다. 보세요 한번. 참 놀랍죠? 횡보했어요. 자, 그럼 같은 기간에 코스닥이 어땠나 보여드릴까요? 보세요. 코스닥은 계속 내려갔죠. 그러니까 코스닥은 최근에 한 일주일 동안 거의 급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땠느냐? 횡보했어요. 상당히 지지가 됐죠. 근데
이게 적당한 플러스 양봉이 나오면 좋은데 오늘 놀랍게도 자주 안 나오는 차트 형태가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죠? 하루에 다 뚫어버렸어요. 5일선, 21선, 61선, 120선까지. 이거는 편차가 커요. 차라리 이러고 그냥 장대 양봉으로 상한가 왔으면 모르겠는데, 그러고 나서 일거리가 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내일 웬만하면 일단 던져주시고요. 제 매수는 역시 21선 이하에서 좀 안전하게 하시기 바라겠고요. 없는 분들도 그때까지 기다렸다 매수하시고, 아니면 매수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메타바이오메드 정말 드문 그런 차트의 흐름이 나왔는데 보유자 매도 의견이고요. 미보유자는 21선 이하에서 매수에 대한 전략 챙겨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개별적 테마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방송 중에 말씀드린 이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대표님이 직접 추천해 주셨던 종목에 대해서 사례 분석을 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일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오늘은 기아차가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상담 내용으로도 그렇고요. 운송 장비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렸을 때 기아차 빠질 수가 없었는데요. 자, 기아차는요, 최근에 추천을 해 주셨던 종목이에요. 자, 오늘장의 흐름도 확인할까요? 오늘 35,350원입니다. 자, 대표님, 기아차, 많은 분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어떤 내용 전달해 주실 건가요? 네,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바로 어제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35,500원에 추천했는데요. 오늘 그 가격보다 약간 낮은 상태인데 직장인 단기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 솔직히 저는 현대유야 하나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현대유야가 지금 어떻습니까? 65,000원 대비로 본다 그러면 벌써 꽤 올라갔거든요.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대위아의 어떤 대안 종목이다. 이렇게 해서 추천한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적정주가 대비로 봐도 저평가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악재는 이미 반영됐다고 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통상임과 관련된 일심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변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17일 선고가 좀 딜레이 됐기 때문에 반등한 시간이 충분히 하지 않나 이렇게 봐서 전 추천했고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 사실 지금 정도쯤이면은 매수해도 무리가 없어요. 일단 기술적으로 3일 연속 지지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적정주가 잠깐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네, 이게 평택촌놈 적정주가를 들어가면 이제 나오는데 기아차 얼마 나오죠? 122,2,400원 나옵니다. 자, 이번엔 제가 현대위아 보여드리겠습니다. 현대위아는 이거는 65,000원에 매수했습니다. 65,000원. 그러니까 65,000원에 매수했으니까 사실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조만간 20%가 됩니다. 평가액이. 그러니까 이걸 지금 따라잡으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기아차를 후보일주로 추천했는데 이 가격으로 매수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으니까 일단 여러분도 접근해 보시기 바랬고요. 대략 35,000원, 34,500원 이 정도 해서 한 2번 정도 매수하시고 손절가만 지켜두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아차는 바로 어제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이라고 해요. 오늘장의 흐름 가격도 지금 매수가에서 공방을 좀 벌이는데 35,000원과 34,000원 부근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아차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중요한 내일의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내일 공략 업종과 테마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입니다. 먼저 업종 봅니다. 코스피에서는 운송장비 중에서 조선이 아닌 자동차 후발주에 집중을 해보자. 그리고 테마도 확인합니다. 카카오뱅크 관련주, 그리고 코스닥 신규 상장주에 집중해보자라는 전략입니다. 네, 저희 방송 보신 분들이라면 또 운송장비 업종은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그 부분도 잘 꼼꼼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운송장비 중에서 조선을 제외한 이 자동차 관련된 후발주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자, 대표님 내일장 공략 어떻게 해볼까요? 네, 운송장비 중에서는 이제 크게 보면 조선과 자동차 두 가지는 아닙니다. 좀 전에 제가 기아차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후발주,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가 되든 부품 업체가 되든 상관없어요. 최근에 지수가 내려간 곳도 있었지만 특히 운송장비 쪽에서 올해 사실 조선 관련주들은 그래도 움직여 줬거든요. 근데 자동차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특정하게 어떤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만약에 우량주라 그러면 기아차 정도 되겠는데
개별주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은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 골라보자. 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테마는 어떻게 하느냐. 역시 카카오뱅크 관련주를 계속 보세요.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아마 연중 테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적어도 올해 하반기에는 계속해서 테마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게 지금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 지금 돌풍 아닙니까? 상당히 이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흐름이 그렇게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신규 상장주. 그러니까 뭐, 짧게 보면 1개월 이내, 뭐 길게 봐도 2개월 이내 상장된 종목들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최근에 상장된 주식들은 어땠을까요? 지수가 안 좋았잖아요. 코스피도 안 좋고, 코스닥도 안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억울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닥 최근에 뭐 좋지 않은 지수 안에서 상장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노려보자라는 그런 전략이신 것 같아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내일의 선물 옵션 전략도 화면 통해서 바로 확인합니다. 네, 파생 전략입니다. 추세는 계속해서 관망이고요. 자, 단타 전략 확인합니다. 선물은 매도 2포인트 또는 마이너스 1포인트에서 청산, 옵션은 9월물 관망이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파생 전략도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대표님, 오늘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잖아요.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선물은 308.60에 마감이 됐네요. 어떻게 보세요? 네, 옵션 같은 경우에는 내일 고용물 시작인데 좀 느린 속도니까 그냥 관망해 주시고요. 선물은 이쯤 되면은 일단은 내일 뭐 전일 대비 플러스 2.00포인트가 오르면 청산하고 아니면 그냥 1포인트만 내려도 청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뭐 시가에 1포인트 이상 하락한다면 더 좋겠죠.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게 이제 15분봉입니다. 322포인트죠. 여기서부터 처음 매매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여기서 끊어주고 여기서 또 들어갔어요. 이건 그동안 이 방송 시청하신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나름대로 상당히 많이 씩 내고 청산했습니다. 그때도 대략 한 6, 7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어떻습니까?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더 내려간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억울할 게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약간 위로 올라가던가 내려가면 끊어줘도 이번에도 어림 잡아도 거의 한 10포인트 정도씩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욕심내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매도 기회가 오니까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제가 조언한 대로 다시 매도 배팅하면 되니까 일단은 지금은 매수는 안 하더라도 청산해달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산에 대한 포지션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파생 전략까지 만나봤고요. 이어서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 이어갑니다. 네,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또 궁금한 점을 꼼꼼하게 적어주시면요. 대표님이 직접 여러분들의 상담을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지금도 정말 많은 문자 주시고 방송 전후로도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 상세하게 적을수록 더욱더 상세한 상담 가능하니까요. 문자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오늘 첫 번째 만나볼 시청자분은요. 3509님이 보내신 문자예요. 넷마블 게임즈를 14만 6천 원에 비중 15%입니다. 중기로 가져가고 싶은데 대응 방법 알려주세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 자, 넷마블 게임즈 또 오랜만에 올라왔어요. 자, 오늘 장의 흐름은요. 13만 500원이네요. 자, 대표님 넷마블 게임즈는 뭐 이전에도 많이 말씀하셨던 종목이기도 한데 다시 한번 진단 도와주시죠. 네, 제가 답변하기 전에 두 가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분석이 더 필요하다 이럴 경우에는 보유자나 미보유자나 중립이라고 제가 조언해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자를 보내실 때 요령이 있어요. 이왕이면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인사말이 있으면 저희가 더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걸 좀 설명드리겠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지사지로 판단해보세요. 제 입장이 되어보시라고요. 예를 들어서 달랑 그냥 종목명, 매수가, 그 다음에 비중, 이렇게 딱 보내신 분하고, 뭐, 안녕하세요. 평촌님, 더운데 수고하십니다. 김은혜 씨도 상당히 좋고요. 이러면서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사람 기분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알아서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넷마블 게임즈 말씀드리겠습니다.
넷마블 게임즈에 대해서 이제 14만 6천 원에 매수하셨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분은 그동안 계속 시청하신 분은 아닐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이 평택촌놈의 정독자 시청하신 분들은 제가 넷마블 게임즈에서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했다는 걸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왜? 바로 적정 주가가 28,900원짜리입니다. 상당히 낮아요. 지금도 엄청나게 고평가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매도하시고요. 미보전 관망 이렇게 설명드리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상담 드리면서도 안타까워요. 왜? 저는 넷마블하고 원수진 거 아닙니다. 나쁜 감정 하나도 없어요. 다만 고평가를 고평가라고 얘기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 종목은 정말 이 방송 보신 분들은 모를 수가 없어요. 초반에도 절대 매수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그 다음에 반등 나왔을 때도 무조건 던져라. 그 다음에 이제 6월 말 7월 초에도 지금도 늦지 않았다. 계속 얘기했어요. 결국 내려가고 있잖아요. 왜? 너무 고평가됐다는 거예요. 28,900원. 그러니까 지금 3만 원이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습니까?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절대 고평가 종목은요, 그렇게 쉽게 안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적정주가 그동안 공개를 해드렸었는데, 지금도 뭐, 코스피 100가, 코스닥 50은 공개를 해드립니다. 계속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우량주라고 해서 무조건 매수한다. 이건 아닙니다. 사실, 넷마블 게임즈 같은 경우에, 이게 있어요. 올해 예상되는 흑자 규모가 상당하거든요. 아마 그런 거 보고 상당히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셨을 텐데, 그걸 감안해도 엄청나게 고평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심각한 게 뭐냐? 제가 좀 더 보여드릴까요? 예, 이걸 보여드리면 충격받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넷마블 게임즈 한번 보여드릴게요. 뭘 보여드리냐면요. 이제 화면은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넷마블 게임즈가요, 상장되고 나서 현재까지 총 매매 동향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개인이 170만 주 매수했어요. 동기간에 외국인은 189만 주 매도했고요. 개인이 170만 주 매수할 때 외국인은 189만 주입니다. 근데 기간이 24만 주 매수한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기간 매수했네? 그러는데 웃기는 게 뭐냐? 연기금이 184만 주예요. 무슨 얘기냐? 연기금을 빼면 기간이 실제로 160만 주 매도한 거예요. 자, 보세요. 개인은 170만 주 매수하고 외국인이 180만 주 넘게 매도하고 기간은 토탈로는 순매수 같지만 연기금에 184만 주 빼면 어떻다? 실제로는 나머지 기관들은 160만 주 매도했습니다. 가겠습니까? 어렵다고 봐야죠. 그리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외국인과 기관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압니다. 고평가됐다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그들도 이게 너무 고평가됐다는 거 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걸 던질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넷마블 게임즈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종목을 계속 홀딩하신 분들 제가 지금 이제 와서 계속 던지라고 해도 안 던질 거니까 그건 제가 강요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다만 매수는 반대한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넷마블 게임즈 매수에 대한 의견, 반대다라는 그런 의견 잘 정리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하죠. 자, 다음 시청자분은 1561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삼양사를 매수가 10만 1,000원에 비중 20%입니다.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삼양사 오늘장의 흐름 볼까요? 오늘 강보합이네요. 98,800원인데, 대표님, 6월 말만 해도 10만 원대였던 주가인데요. 지금 손실 구간이세요. 어떻게 진단 도와드릴까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이 종목은 그냥 홀딩하면 번전 오고요. 얼마가 돼도 먹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보유자는 굳이 던질 이유가 없어요. 삼양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안정적인 기업입니다. 그리고 미보자는 중립이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 중심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2014년부터 관심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게 5만 원 이하일 때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걸 제가 주시했었는데 그때 실전에서도 추천하긴 했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이게 언제 갈지 모르겠다. 근데 이거는 묻어두면 수익이 나긴 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올라가긴 했었죠. 그래서 이 종목은 이렇게 하세요. 지금은 적당하게 안정적인 매매하실 분들은 이 종목을 이제 매매하셔도 되는데 가장 좋은 게 뭐냐? 이런 종목은요. 지수가 빠지든 아니면 이 종목에 약재가 나오든 아니면 어쨌든 어떤 이유가 되든 한번 내려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이렇게 기억하셨다가
매수하시면 상당히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양사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그런 종목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해주셨고, 보유자 지금 현재 홀딩하시면서 매수가까지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하죠. 다음 시청자분은 0100님이 보내신 문자예요. 플랜티넷 꼭 봐주세요. 매수가 6,900원에 비중 30%입니다. 현재 손실이 매우 큽니다. 라고 문자를 좀 안타깝게 보내주셨는데요. 자, 플랜티넷을 보면요. 5,650원입니다. 오늘도 좀 빠졌어요. 손실 구간이 좀 크신데, 대표님 거의 7,000원대에서 매수를 하셨네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사실 좀 억울하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적정주가 24,000원짜리거든요. 그래서 보유자는 추가 후에 보유해달라 설명을 하겠고요. 근데 미보유자 들어가기엔 솔직히 약간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추가 조언을 해드린다 그러면 모멘텀 부재로 아마 본전까지 지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 추가했다가 대략 한 15% 정도 평균가 대비죠. 그러니까 평균가 대비로 한 15% 정도 만약에 밀린다. 그럼 그때는 매도해 주시고요. 그게 아니라면 좀 기다려 보시면 본전은 올 것 같습니다. 다만 시간이 걸린다. 이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플랜티넷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 후에 이 평단가 기준으로 15% 손절가 잡아드렸고 그 안에서 좀 끌고 가보시라라는 의견이신데 다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빠르게 만나볼게요. 다음 시청자분은 5452님입니다. 현대중공업 적정 주가가 궁금하네요. 19만 8천원에 매수했는데 기다리면 될까요? 답답합니다.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답답한데 저희 쪽에 문자 잘 주셨고요. 현대중공업은 오늘 17만 3,500원입니다. 고점에서 너무 노리신 것 같은데 자, 적정 주가도 궁금하다고 하네요. 대표님, 현대중공업은 언제 매수를 하셨을까요? 진단 부탁드려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전에 매수하신 거죠.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20만 원 육박하는 가격이었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홀딩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적정 주가는 35만 원대, 32만 원대고요. 보유자는 중립입니다. 왜냐하면 내일 하루 더 보고 홀딩할지 던질지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미보유자는 관망이 좋습니다. 왜? 지금은 조선이 아닌 자동차가 더 낫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19만 8천 원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게 언제냐면요. 이때입니다. 19만 8천 원 라인이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엄청나게 고생하신 거예요. 도대체 이게 시간이 얼마입니까? 무려 장장 3년입니다. 거의 지금 본전 근처까지 온 거예요. 왔는데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죠. 이런 종목은 본전까지 무조건 기다리지 말고 그냥 한 5% 마이너스 선에서 일단 던지라고요. 왜? 그렇지 않고 만약에 본전이 와고 또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이거 계속 끌고 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면 시간 낭비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은 내일 하루 더 보시고요. 만약에 121선 이탈하면 종가 기준입니다. 가차없이 정리하시고요. 그게 아니면 그냥 좀 더 홀딩해 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121선에 좀 간신히 좀 지지가 됐는데 121선 이탈에 대한 부분을 손절 라인으로 좀 잡아드렸고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보유자 중립, 미보유자 관망 의견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볼까요? 다음 시청자분은 9654님이 보내주신 문자예요. 안녕하세요. 조광페인트를 3년 전에 무려 3년 전에 15,400원에 비중 20% 매수했는데 매도 시점 부탁드립니다.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조광페인트를 3년 동안 끌고 오시면서 마음고생이 좀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11,850원 올라오고 있네요. 자, 대표님 정말 적절한 시점에 또 보내주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치주에 해당하고요. 뭐 엄청난 대박주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쪽박주도 아닙니다. 그냥 안정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적정 주가는 26,000원대입니다. 이 종목은 이렇게 하세요. 보유자는 그냥 보유하세요. 그리고 이제 미보유자는 관망이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2년 전으로 전 추정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가격을 산정해 보니까 그렇고요. 일단 시간이 걸려도 본전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15만 4천 원이면 대략 이 정도 라인입니다. 이 정도 라인이에요. 그러면 지금 시간상으로 보면 3년 같지는 않고요. 2년 전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때쯤 매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한 2년 정도 됐죠? 됐는데, 15,400원이 이제 매수가인데, 대략 한 15,000원 정도 전후 되면 던지세요. 던지게 난데, 일단 오긴 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던지기에는 의미가 없죠. 왜? 2년 넘게 홀딩했는데 지금 손절한다는 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왜? 할 거면 진작 했어야지 지금 손절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이제 종목이란 게 그렇습니다. 손절을 빨리 하던가 아니면 어차피 버틸 거 계속 버티는 게 나은데 지금 왜 그러면 관망이냐 보세요. 지금은 단기에 급등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만약에 21선 기본이고 최소한 61선이 되든 120선이 되든 이 근처가 되면 없는 분들 매수하시고요. 그게 아니면 굳이 추격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광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걸려도 본전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자, 보유자는 계속적으로 보유를 해보자. 그리고 미보유자는 관망에 대한 포지션까지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정말 오래 보유하신 만큼 꼭 현명한 대응 방법으로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확인할게요. 자, 다음 시청자분은요, 1585님이 보내주신 문자예요. 기업은행을 매수가 13,050원에 비중 40%인데 매도 시기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기업은행 오늘장의 흐름 볼까요? 자, 기업은행은 오늘 15,200원입니다. 수익권에 계신 시청자분이시네요. 자, 마무리는 대표님 기업은행 수익권에 계신 시청자분으로 마무리할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가 지금 무조건 던진다. 이건 아니죠. 그냥 홀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미보유자는 관망입니다. 왜 그러냐면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최소한 최고점에서 하락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지만 단기 조정 충분히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미보유자는 관망인데요. 추가적으로 조언해드린다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본전 또는 플러스 20% 매도. 그러니까 플러스 20%가 얼마 안 되거든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때 매도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일단 축하드리겠고요. 13,000원 여기서 매수하셨습니다. 그러면 13,000원 대비 20%가 15,600원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왔어요. 무슨 얘기냐? 여기서 만약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준다. 이 가격대가 온다. 그러면 일단 매도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20% 오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한 2달 이상 걸렸잖아요. 그래서 오량주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습니다. 제가 왜 코스닥 광풍을 기다리는지 아십니까? 코스피의 우량주는 20%씩 나는데 짧게는 한 달, 길게는 3개월이 걸려요. 근데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일주일이 안 걸립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코스닥을 좋아하는 거고요. 어쨌든 다음 주 이후로 흐름이 한번 나타날지 말지 그건 저도 이제 장담은 못하겠지만 한번 기대하시면서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업은행 같은 경우 다음 주 흐름까지 좀 보시면서 그 매도 시점을 잘 분석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선택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수익 20%에 대한 부분, 본전 또는 수익 20%, 미보유자는 관망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상담도 알차게 꾸며드렸는데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하는 이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립니다. 자, 목요일 저녁도 대표님과 함께 했는데요. 대표님과는 내일 또 직접 스튜디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한 시간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평택총롬 정석투자 오늘 목요일 저녁 이 시간도 1시간 알차게 꾸며드렸습니다. 혹시나 좀 놓치신 부분이 있으시면요. 서울경제 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다시 보기를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9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